어디 해볼까? 뚜, 뚜.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앞으로 오늘하고 다음 시간에 걸쳐서 용액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어요. 용액. 자, 그래서 이제 용액과 관련해서도 뭐 여러 가지 뭐 얘기들이 나오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합시다. 우선 용액이 뭐예요? 용액이 뭐예요? 용액이 뭡니까? 종우, 용액이 뭐예요? 뭐야 용액. 용액이 뭐예요? 왔어요. 홍우야, 용액이 뭐예요? 네? 용액이 뭐예요? 용액이요? 어. 용질과 어. 용매가 아, 좋습니다. 자, 용액의 정의가 뭐냐? 잠깐 뭐 요 이야기만 잠깐 좀 하면, 용액은 서로 다른 성분끼리 섞여서 깜짝아. 그래. 서로 다른 성분끼리 섞여서 짜자자잔 한 가지 상태를 이루는 것, 그것을 용액이라고 합니다. 종호야, 무슨 상태? 무슨 상태? 한 가지 상태. 여기서의 상태는 평소에 얘기하는 기체, 액체, 고체 뭐 그런 상태들을 뜻한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요 용액에 뭐 여러 가지 예들을 보면 자, 소금물 보이 소금물? 야, 소금물은 뭐하고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소금물은 뭐하고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소금과 물이 섞여 있는 건데, 그 소금물은 내 눈에 보이기에 고체, 액체, 기체 뭐로 보여요? 소금물은? 평소에 소금물 내 눈에 뭐로 보여요? 액체 한 가지로 보이죠. 그 소금물에 다른 기체상이나 다른 고체상이 보이지 않죠. 그렇죠?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 그럼 예를 들어 이건 어때요? 공기도 용액인가요? 그럼? 홍우야, 공기도 용액이 그럼? 용액이겠죠. 내가 얘 공기도 용액이라고 했으니까요. 자, 왜냐하면 공기는 뭐하고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정우야? 우리 공기는 주로 뭐하고 뭐가 섞여 있는 거예요? 주로. 바로 질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잖아요. 그래서 질소하고 산소가 한 4대1의 비율로 섞여 있는 게, 그걸 우리가 이제 평소에 공기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이때 이 질소하고 산소가 섞여 있는 이 상황에서 질소나 산소가 따로 분리돼 보이나요? 아니죠. 그리고 이 공간에서 따로 액체나 따로 고체가 또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냥 몇 가지 상태?
그냥 기체 한 가지 상태죠. 그래서 용액이 돼요. 알겠죠? 그럼 호당물이랑 똑같은 말. 호남 그다음 또 하나 합금. 합금도 용액의 대표적인 예거든요. 대표적인 예예요. 이걸 모르면 뭐 예를 들면 서울대나 카이스트에서 나왔던 입시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상상을 못하게 그 문제를 내놔가지고. 합금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 스테인리스 스틸이라는 말 들어본 적 있어요? 그 스테인레스라고 우리말로 그냥 콩글리시처럼 쓰는 거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 건데 뭐에다가 뭘 섞은 거예요? 철에다가 철에다가 다른 전이금속을 섞은 건데 보통은 크롬, 망간 이런 것들을 미량 섞어놔요. 그래서 철에다가 다른 이 뭐냐면은 산화가 잘 되는 금속들을 섞어두면은 그 덕에 이제 철이 이제 뭐 이렇게 산화 피막 등등 뭐 이런 등등 효과를 통해서 녹이 슬지 않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그런 성격을 갖는 그 합금을 스테인리스 스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게 스테인리스 스틸이거든요. 여기. 그럼 잘 봐. 여기에 이게 철이 주인데 90% 이상 추인데 여기 크롬하고 망간이 들어있어. 종우 여기 크롬 망간 보여요? 홍우야 크롬 망간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오 예찬 왔어. 자 그리고 종우 봐봐요. 종우 봐봐. 이게 기체처럼 보여요? 액체처럼 보여? 뭐처럼 보여? 고체 한 가지로 보이죠. 한 가지. 그래서 합금도 뭐다? 용액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 입시 문제 중에 어떤 문제가 한번 나온 적이 있냐면 합금에서 용액의 총괄성을 물었던 문제가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렇게 소금물, 공기, 합금 그러니까는 보통의 상태가 소금물은 액체고 공기는 기체고 합금은 고체인데 여하튼 저런 것들이 다 용액의 한 예가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런데 방금 이제 홍우가 그렇다고 하면 혼합물하고 무슨 차이가 있냐라고 묻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자 간단하게 퀴즈. 다음 중 용액은 물, 돌, 소금, 물. 자, 어떤 게 용액이에요? 자, 여기 내가 써놓은 것에 의하면 어떤 게 용액이에요? 이게 용액이죠? 그죠? 자, 왜냐하면 물은 액체인데 소금은 고체란 말이죠. 그래서 이게 시각적으로 액체하고 고체 두 가지 상태가 두 가지 이상의 상태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거는 용액이 될 수 없어요. 요게 용액이라 이런 말이죠. 그러면 이게 혼합물하고는 어떤 차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불균일 혼합물 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러면 홍우야, 얘는 무슨 혼합물이 되겠어요? 그렇지요. 균일 혼합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용액은 사실 균일 혼합물의 다른 표현이에요. 홍우 이제 이해했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언제가 되었어요? 아니 이렇게 재빠를 수가. 이재찬이 평소에 재빠른 편이에요? 그건 아니에요? 진짜 알겠습니다. 홍우야 놀랐죠? 하도 재빨라서. 대단하다. 그러면 여기서 또 하나의 퀴즈. 균일의 뜻이 뭐겠어요? 균일의 뜻이 뭐예요? 그러니까 영어로는 균일이 homogeneous거든요. 그렇다면 균일의 정의가 뭐겠어요? 한 가지 상태로 관찰되는 걸 균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균일을 중고등학교 교사들이 잘못 가리키면 뭐 어디를 채취해도 조성이 같은 뭐 이렇게 정의를 하거든요. 틀린 거예요. 그렇게 정의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의된 게 아니고 균일은 사람 눈에
한 가지 상태로 관찰되는 상태를 균일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어디에 관찰됐을 때? 인간의 눈에, 알겠죠? 인간의 눈. 그래서 몇 번 얘기했지만 자연과학은 무엇으로 정의되죠? 자연과학은 인간의 뭐로 정의됩니까? 바로 인간의 눈으로 정의되는 학문이 자연과학입니다. 즉 인간의 눈에 어떻게 보이냐로 모든 것들이 정의가 되는 학문 체계를 사실은 그런 학문 체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자연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은 인간의 시각에 따라서 아주 강력하게 정의됩니다. 용액과 균일 혹은 뭐 이런 혼합물 이런 것들에 대한 정의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사람 눈에 한 가지 상태로 보이는 걸 균일하다라고 하고 그런 혼합물을 용액이라고 다른 말로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했죠? 이해했죠? 그래서 이 합금 같은 것들도 용액이라서 용액의 총괄성이 적용될 수 있어요. 용액의 총괄성 뭐가 있어요?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상들이 합금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게 용액이다. 자, 그런데 그 용액에서 우선 첫 번째 뭐부터 해볼 거냐면 바로 리상용액. 리상용액. 이걸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상용액 아이디얼 솔루션. 자, 그럼 이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자, 어떤 실험 조건 하나 세팅을 해볼 건데 혹은 실험 조건 혹은 실험 장치 이걸 한번 세팅을 해볼 건데 바로 이런 상황을 좀 세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요런 그릇을 예찬아 무슨 그릇이라고 하죠? 요렇게 생긴 그릇 이름은? 피스톤이라고 하죠. 잘했어요. 그리고 피스톤은 전형적인 열린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에요? 열린 그릇, 닫힌 그릇 뭐예요? 피스톤. 열린 그릇이에요, 닫힌 그릇이에요, 피스톤? 이게 많이 어려워요? 피스톤이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데 안에 있는 내용물이 줄줄 셀 수 있으니까는 알아서 답하세요. 문제가 그렇게 나올까요? 설마? 자, 피스톤은 전형적인 무슨 그릇? 닫힌 그릇. 자, 닫힌 그릇 속에 어떤 A, B 혼합물 액체를 넣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보아하니 한 가지 상태인 것으로 보아 용액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죠? 자, 아까 용액이 한 가지 상태면 되기 때문에 액체일 수도 있고 기체일 수도 있고 고체일 수도 있고 다 좋습니다만 근데 사실 기체 용액은 굳이 용액이라고 하지 않아도 연구를 잘 할 수 있어요. 기체의 속성으로 잘 연구를 할 수 있고 사실 고체도 용액이라고 안 하고 이 그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라고 하는 학문 체계를 적용하면 또 고체 용액도 잘 설명이 돼요. 그래서 사실은 용액이 이렇게 상태가 다양할 수는 있지만 이 용액 중에서 그나마 제일 유명한 용액은 액체 타입의 용액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주로 액체 타입의 용액만 얘기를 할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입시 문제에서 이 고체 용액인 합금이 한번 나온 적이 있어서 같은 좀 어려웠던 적이 있었는데 여하튼 기본적으로는 액체 용액 얘기를 먼저 해보겠다. 그래서 이 닫힌 그릇인 이 그 피스톤 안에 A하고 B가 섞여서 한 가지 상태를 잘 이루는 액체 상태의 혼합물, 균일 혼합물이 이루어졌다 치자 이런 말이죠. 그럼 아시다시피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증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응축도 되면서 A, B 액체하고 그것의 증기가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었다. 쳐보자 이런 말이에요. 어떤 상태인지 알겠죠? 그렇죠? 자, 이럴 때 이 내부의 상태가 우선 언급하기 좀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우선 등원 조건이다. 온도가 일정한 조건이다. 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등원 조건에서 우선 이 둘을 섞어 놓긴 했는데 섞기 전 순수한 상태. 영어로는 pure. 우리 예찬이 순수한가요? 순수한 예찬이. 좋습니다. 네. 그 pure. 그래서 섞이기 전 순수한 상태에서의 그 각각의 A나 B 각각의 증기압을 어떤 등원 조건에서 PA 백설표, PB 백설표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봅시다.
자, 앞으로 여기 순수 퓨어 상태에다가는 이 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겠죠? 자, 그런 다음 이 두 개가 증기가 됐어요. 증발을 했을 테니까요. 그러면 증기 상태에서 각 성분의 부분합은 PA, PB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 다음 화학에서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인 몰 분율. 자, 이 몰 분율이 이렇게 액체 상태에서도 액체 상태에서도 증기 상태에서도 그 몰 분율을 따로따로 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액체 상태에서의 각 성분의 압력은 몰 분율은 X로, 그 다음에 증기 상태에서의 각 성분의 몰 분율은 이렇게 Y로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어요. 예차하는 오케이? 자, 그리고 당연히 몰 분율이니까 속성상 두 개를 더하면 예차나 뭐 나와야 되겠어요? 1. 잘했어요. 그 다음 역시나 정우야 두 개를 더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1. 알겠죠? 1. 자, 이제 얘를 이제 수리적으로 분석할 모든 준비가 되었어요.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우선 저 용액의 정의를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용액? 여기 이상용액. 자, 참고로 여러분, 그 이상이라는 말이 붙는 것 중에 이상 기체가 있었죠. 기억나요? 혹 기억나요? 이상 기체 영어로? 이것도 아이디얼이거든요. 자, 그럼 이상 기체에서 가장 중요한 성격은 뭐예요? 이상 기체를 규정하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성격. 바로 분자 간 인력이 어떻게? 없다. 분자 간 인력이 없다. 무슨 말 알겠죠? 그게 가장 중요한 그 이상 기체의 속성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상 용액에서는 분자 간 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저렇게 액체 상태로 규정이 되었다는. 이상 기체에서는 분자 간 인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이상 용액에서는 정우 분자 간 인력이 어떻게 되겠어요? 없어요? 혹 어떻게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예찬 어떻게 돼요? 왜요? 그냥 눈치로 때려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봅시다. 이상기체는 분자 간 인력이 없어요. 하지만 액체 상을 이루려면 성분 간 인력이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성분 간의 인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풀풀풀 날아가서 다 증기가 될 거기 때문에 분자 간 인력이 없으면 절대로 액체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즉, 내 눈에 어떤 액체 상태로 보였다는 얘기는 어쨌거나 그 성분들 사이에 인력이 무조건 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상 용액, 이상 기체 말은 비슷해 보여요. 똑같은 이상이란 말이 붙지만 그 정의하는 방식이 완전 달라요. 이상 기체는 아예 분자가 인력이 없는 거고요. 이상 용액은 만약 그게 액체나 고체가 됐다라고 하면 그 용액을 이룬 알갱이들 사이에 인력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상 기체를 정의하는 방식과 이상 용액을 정의하는 방식은 완전히 달라요. 무슨 말 알겠죠? 완전히 달라요. 자, 그러면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상 용액은 이겁니다. 각 성분들의 성격을 한 것이 그 이상 용액의 성격이 되는 용액. 여기에 뭐가 들어갈까요? 홍호야, 저 미친 것에 뭐가 들어갈까요? 더해요? 더한다. 그럼 이상 용액은 성분들을 섞으면 섞을수록 성격이 계속 강화되겠네요. 강화. 더할수록. 예찬, 저 밑줄 친 것에 뭘까요?
종호야 뭘까요? 평균. 버르버르버르버 산술 평균입니다. 자, 보시다시피 섞여 있는 성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A하고 B 각각의 이런 성분들이 있는데 A의 물리적인 성격도 있고 B의 물리적인 성격도 있을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물리적인 성격을 어떻게 했을 때 산술 평균했을 때 그것의 어떤 성격으로 규정되는 용액을 그걸 바로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 아시겠죠? 알겠죠? 그러면 생각해봐. 예를 들어 뭐냐면 홍우는 엄마 아빠 사이에 홍우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러면 홍우의 눈 모양은 엄마와 아빠의 눈 모양의 정확한 산술 평균인가요? 아니잖아요. 자, 그렇게 따지면 이 이상 용액은 산술 평균으로 정의가 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할 수 있을까요? 실제 존재하기 어려울까요? 실제 존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A하고 B 각각의 성격을 산술 평균한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A의 입자, B의 입자 개수를 고려해서 산술 평균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연계에 섞여 있는 저 물질들은 기본적으로 몰 단위로 섞여 있단 말이에요. 그럼 1몰이라고 하는 것의 개수가 몇 개예요? 10의 23승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건데 아보가드로 수만큼 많은 분자간 인력을 산술 평균에서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어떤 값에 맞춘다. 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어요? 불가능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상용액은 실제 존재한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다.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마찬가지로 저번에 얘기했던 이상기체 실제 존재하지 않아요. 실제 존재하지 않죠. 즉 이상이라는 말을 언제 쓴다? 실제 존재하지 않을 때 쓰는 말이 이상인 거예요. 이상기체도 실제 없으니까 이상기체라고 하는 거고요. 이상용액도 정의가 이러하기 때문에 실제 존재할 수 없어서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러면 잠시 산술평균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퀴즈. 1, 2, 2를 산술평균 하시오. 자, 이거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종아, 이거 산술평균하면 어떻게 돼요? 얘처럼 이거 산술평균하면 어떻게 돼요? 1.6. 대단한데? 오, 씨. 암산왕 예찬이. 어? 이야. 홍아, 이거 산술평균하면 어떻게 돼요? 1점. 1점이. 자, 암산왕 홍우. 그러면은 종우는 계산을 못하는 애인가? 그래? 자, 산술평균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은 중학교 때인가 고등학교 때 확률 통계 시간에 얘를 이렇게 배운 적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해도 되죠. 홍아, 이러면 안 돼요? 이래도 되죠. 예찬아,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확률 통계 시간에 이 앞에 나와 있는 요 1, 2 이런 유형의 숫자들을 뭐라고 불렀죠? 통계 시간에 뭐라고 배웠죠? 확률 통계 안 배웠어요? 요즘 확률 통계 전혀 안 배워요? 하는 애만 해요? 자기는 배우고 왜 자기는 안 배워? 그런 걸 배운 적이 이런 걸 확률 통계는 배웠는데 확률 통계 이런 걸 배운 적이 없다고요? 진짜 4개 할까요? 와, 진짜 500원 4개 할까요? 500원? 와, 진짜 이상한 사람 같으냐고. 와, 진짜. 자, 종우야, 이 앞에 붙어 있는 이런 숫자들을 뭐라고 배웠어요? 확률 변수요? 뭘 말씀하시는 산술평균에서 이렇게 산술평균을 표현할 수 있잖아요.
이럴 때 이 앞에 붙어 있는 1, 2와 같은 이런 숫자들, 이런 데이터들을 확률 통계에서 그 전문 용어로 가중치, 그런 말 쓸 수도 있겠구나. 영어로는 variable이라고 합니다. 우리말로는 변량. 어? 예, 뭐 다른 말로. 네, 그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변량이라고 하는 게 일종의 이제 어떤 물리량들인 거죠. 혹은 데이터, 뭐 측정치. 무슨 말이냐면 의미 없이 112를 산술평균 뭐 하면 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떤 걸 5번 수행한 거예요. 5번 수행한 다음에 그것의 데이터로 1 아니면 2가 나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상황에서 나와 있는 이 데이터 각각을 뭐라고 부른다? 베어리어블이라고 한다고요. 그럼 그 베어리어블에 곱해져 있는 이 5분의 2, 5분의 3은 종은 뭐라고요? 그게 바로 확률이죠. 무슨 말이냐면 실험을 5번 한 다음에 5번 한 것 중에 2번이 1이 나왔고 3번이 2가 나왔다. 그러니까 이 2개가 바로 뭐다? 확률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홍 알겠죠? 이게 불만 섞인 표정이에요. 뭔가 떨떠름한 막.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아주 익숙한 산술평균도 이 약간 변형을 하면 어떻게? 어떤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하고 별량에다가 확률을 곱해서 모든 경우의 수를 더한 걸 산술평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자, 그렇다면 이때 바로 여기서 6.3 뭘 해볼 거냐? 바로 그 유명한 OULT로 그 유명한 라울의 법칙. 이 라울의 법칙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우 라울의 법칙 기억나요? 라울의 법칙? 그래요? 좋습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 큰 행사가 있었죠. 바로 뭐? 월드컵 있었죠. 홍우야, 월드컵이라는 행사는 알아요? 홍우야? 알아요? 그 11명씩 뛰는 공차는 게임 중에 축구라고 있는데 그건 알죠? 그건 알죠. 예찬이 축구 좀 좋아해? 홍우 좋아해? 뭐 없어. 그다음에 축구 좋아해? 그래? 그러니까 보면은 축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포츠인 건 같죠, 그죠? 그건 같죠. 근데 이상하게도 한국 사람들은 축구 좋아해요, 별로 안 좋아해요? 한국 사람은 축구 좋아해? 한국 사람들 축구 좋아한다고 하면 욕 먹어요. 유럽 사람들이나 남미 사람들한테 욕 먹어요. 축구 좀 좋아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축구 좀 좋아하면 폭동 좀 일으키고, 알겠어요? 불도 좀 지르고, 요 정도 해야 축구를 좋아하는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무슨 말인지 알죠? 저 패싸움도 좀 하고, 막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 축구를 좀 좋아하는 거지. 근데 물론 내가 좀 더 과장돼서 얘기한 건 있는데 좀 과장이라는 건 알겠죠? 과장인데 사실 유럽이나 저기 뭐야 저 어디지? 저기 남아메리카, 남미 이런 데에 비해선 사실 우리가 축구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좀 그래요. 막말로 중국만 하더라도 축구 좋아해요, 싫어요? 환장합니다. 여러분 저기 동남아시아죠. 동남아시아. 베트남, 태국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 축구 좋아하게 안 좋아하게요? 미칩니다. 그 나라들. 옆 나라 일본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그거에 비하면 사실 한국 사람들은 축구를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그래서 의외로 이렇게 홈팀에서 경기를 해도 경기장에 관중들 다 안 차죠. 다 차는 게 별로 없죠. 그런 거 보면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한국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야구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구의 본고장 어디예요? 미국이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또 야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디예요? 일본이잖아요, 일본.
미국, 일본에 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 야구 좋아하나요? 야구 팬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그거에 비하면 또 그렇게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것 같은데, 내가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의 멋진 점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야구나 축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게 그게 한국 사람들의 멋진 점인 것 같아서 그래요. 이거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은 취향과 성격이 강한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남들이 좋아한다고 이게 이건 거죠. 엄마 아빠가 좋아해서 내가 이걸 좋아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냥 뭐 저런 게 있네? 뭐 저것도 재밌긴 하지. 뭐 이 정도지. 그것 때문에 막 방화 일으키고 패싸움하고 한국 사람은 그런 그 비정상적인 행동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잘해야 재밌는 건데 잘 못해서 아이구야 아까 얘기했잖아요. 저기 중국에 축구 미친다고요 사람들. 중국 축구 잘해요? 중국은 사람이 많잖아요. 동남아는요. 동남아 미쳐요. 동남아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한국 사 그리고 우리나라가 축구를 못한다고 하면 좀 그렇죠. 전 세계 나라가 몇 개인데 그 안에서 그래도 뭐 약 상중 정도는 하잖아요. 중상 정도는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가 축구를 못한다고 얘기하면 또 축구 팬들과 그 축구 선수들한테 너무 죄송스럽죠. 아유 그 정도면 얼마나 잘해요. 세상에 그 전 세계 그 별의별 괴물 같은 인간들 사이에서 그 사실 열심히 뛰는 한국 선수들도 많잖아요. 있잖아요. 그거 보면 우리나라 선수들이 또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좀 너무 가슴 아프고. 네. 뭐 하여튼 여하튼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좀 묘한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의 축구 열기와는 별개로 2002년에 월드컵이 벌어졌었죠. 왜 축구를 크게 좋아하지 않는 한국에서 이 왜 월드컵 왜 그러냐면 2002년에 벌어졌던 월드컵이 역대 가장 유일한 월드컵이에요. 무슨 월드컵? 2002년 한국에서 벌어졌던 월드컵이 전 세계 유일한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기록? 아시아에서 4강. 바로 정경기 매진이 되지 않은 유일한 월드컵이에요. 월드컵은요 예선부터 결승까지 정경기가 매진되는 게 그게 월드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진짜 축구 팬이라면 어떤 경기도 봐야 된다. 진짜 축구 팬이라면 내 팀이 아닌 우리나라 국가대표팀이 아닌 경기도 봐줘야 되는 게 축구 팬인 거예요. 근데 한국은 안 봐요. 그래서 2002년 월드컵이 전 세계에서 가장 유일하게 정경기 매진이 되지 않아서 피파가 티켓 수익을 올리지 못했던 유일한 경기예요. 유일한 월드컵이에요. 한국 사람 축구 안 좋아한다니까. 한국 사람이 축구 좋아한다고 얘기하면 이상한 거야. 여하튼 어쨌건 월드컵은 벌어졌고 그 월드컵에서 우리가 기가 막히게도 이탈리아도 이기고 스페인도 이기고 했었잖아요. 그 스페인을 이겼을 때 스페인 그때 당시 최강 전력이었는데 그 스페인에서 뛰던 정말 유명한 축구 선수 이름이 라울이에요. 갑자기 라울이 생각나네. 미안해요. 자 어쨌건 이 라울의 국적은 프랑스 사람인데 라울의 법칙 홍은아 기억나요? 나연아? 라울의 법칙 기억나요? 그래요? 저 라울의 법칙 기억나요? 진짜 이 사람들. 자 라울의 법칙은 뭐냐면 산술 평균 이 얘기를 왜 했느냐? 바로 이상용액을 정의하는 개념이 산술평균이라고 해서 산술평균이라는 말을 썼었는데 이 산술평균의 수식화 산술평균을 수식으로 보여준 게 그게 바로 라울의 법칙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 이겁니다. 첫 번째 1. 각 성분의 부분 증기압. 자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게 되겠습니다. PA는 PA 곱하기 PA 백설표 XA. 그 다음 PB는
PB 백설표 XB. 이렇게 정의되는 게 바로 라울의 법칙입니다. 자, 바로 뭐냐면 PA 백설표가 뭐라 그랬어요? 어떤 성분의 순수한 상태의 증기압이라고 했죠? X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의 액체 상태 몰 분율이라고 했는데 그 두 개를 곱해서 바로 증기 상태의 그 성분의 부분압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라울의 법칙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예찬 왜 이 수식이 성립할까요? 왜 저 수식이 성립할까요, 홍우야? 또 졸리죠? 홍우야, 왜 PA는 PA 백설표 곱하기 XA일까요? 나연아, 왜 그럴까요? 종우야, 왜 저럴까요? 예찬아, 왜 그럴까요? 바로 모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법칙 중에 가장 유명한 질량 보존 법칙 있죠. 종우야, 왜 질량 보존돼요? 모릅니다. 알겠죠? 법칙 중에 또 유명한 법칙 중에 운동량 보존 법칙 있죠. 예찬아? 왜 운동량 보존돼? 모릅니다. 알겠죠? 노벨상 100개 받아도 이유를 모릅니다. 그래서 자연과학에 수없이 많은 법칙들이 있는데 그 법칙의 의미가 뭐냐면 바로 이유도 모르고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알겠죠? 그냥 그러기로 가정한 걸 법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라울의 법칙도 저렇게 표현된 수식을 증명할 수 있다, 증명할 수 없다? 증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 둘은 그냥 외우는 겁니다. 라울의 법칙은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법칙이라서요. 그럼 저 수식이 제시가 되면 의문을 갖지 마세요. 그냥 외웁니다. 알겠죠? 그래서 그냥 외우면 어떤 좋은 점이 있다? 다른 현상을 쉽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저 수식을 외우는 거지 저 수식이 이유를 알아서 증명이 돼서 저 수식을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라울의 법칙이 뭐냐고 묻는다면 그냥 이렇게 이 수식이 그냥 라울의 법칙이에요. 이유 몰라요. 증명 못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뭐냐라고 물으면 걔가 바본 거예요. 알겠죠? 이러기로 정한 게 라울의 법칙이에요. 아시겠죠? 아까도 얘기했죠? 에너지 보존 법칙이 있을 수 있는데 왜 에너지가 보존되느냐고 묻는다면 답은 뭐예요? 홍우? 왜 에너지가 보존돼? 몰라요. 무슨 말 알겠죠? 모릅니다. 증명도 안 되고. 자, 그럼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용액 전체의 증기압, 이건 이제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렇게 표현되겠죠. 바로 PA, PB 두 개를 더하면 되겠죠. 뭐냐면 각 성분의 증기압, 각 성분의 부분압, 각 성분의 부분압이잖아요. 그럼 각 성분의 부분압이 여기에 있을 텐데 그걸 전체를 다 더한 게 그게 여기에 있는 용액의 전체 용액의 전체 증기압이 되는 거겠죠. 정우야, 그렇겠죠? 저건 충분히 저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이때 여기서 얘는 짜잔, 얘랑 같을 수 있어요. 보이세요? 자, 여기서 PEX 어디 압력이죠? PEX는 무슨 압력이죠? 종우야, 이게 무슨 압력이에요? PEX가 외부 압력이죠? 자, 그 외부 압력이 만약 일정하다고 합시다. 이런 조건을 우리가 등압 조건이라고 하는 건데 외부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이 등압 조건에서 그러면 PA 더하기 PB는 같을 거예요. 언제 같죠? 홍우야, 언제 같아요? 항상이요? 항상은 아닐 거고요.
언제 저 둘은 같아요? 예찬아, 언제 저 둘은 같아요? 어렵나? 물리 시간에 안 배웠어요? 종우야, 언제 같아요? 나연아, 이거 언제 같아요? 뭐라고요? 물리 시간에 이거 배웠을 텐데. 내가 써주면은 여러분 허탈할 텐데. 언제 같아요? 언제 같아요? 저 다친 거에서, 저 상태에서, 저 그림에서. 언제 같아요? 이게 어렵나? When the piston stops. 피스톤이 멈춰 있을 때 같겠죠. 무슨 말 알겠어요? 지금 어려운 얘기 하는 거예요? 쉬운 얘기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엄밀하게는 피스톤이 멈춰 있고 또 어떤 상황도 같겠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같다고 할 수 있겠어요. 피스톤이 멈춰 있으면 외부 압력하고 요 내부 증기압이 같다, 알겠죠? 근데 어떤 상황에서도 같겠어요? 얘가 등속 운동할 때도 같겠죠? 그래서 엄밀하게는 피스톤이 정지해 있거나 피스톤이 등속으로 움직일 때 뭐하다? 같은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걸 뭐라고 하게요? 이럴 때 뭐라고 하게요? 상태 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상평형이라고 하는 게 바로 저런 상황을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닫힌 게 피스톤이 있을 때 피스톤이 정지해 있거나 아니면은 피스톤이 등속으로만 움직일 때, 알겠죠? 그럴 때를 상평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피스톤이 서 있거나 등속이 아니면 피스톤이 가속으로 움직일 수도 있겠죠. 피스톤이 가속에서 움직일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는 상평형이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저게 상평형의 가장 정확한 정의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닫힌 개를 세팅을 한 다음에 피스톤이 정지해 있거나 혹은 피스톤의 가속도가 0일 때, 그럴 때를 내부가 상평형이 이루어졌다라고 정의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잘 봐라. 각각이 요거 각각이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PA 백설표 XA, PB 백설표 XB가 되겠죠. 맞나요?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으니까요. 이건 그냥 정의예요, 정의. 그 정의는 그냥 암기하는 거고요. 이렇게 해놓고 나니 예찬아, 이게 뭐예요? 이게 뭐예요? 아까 예찬이가 말했잖아요. 자, 얘는 이거고 얘는 이거잖아요. 그럼 이 관계를 뭐라고 하죠? 이게 바로 산술 평균이라고요. 자, 이게 왜 산술 평균이냐면, 자 보세요. 여기에 PA 백설표하고 PB 백설표는 각 성분의 순수 상태 증기압이잖아요. 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냐면 어떤 별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데이터, 어떤 측정치, 어떤 물리량. 무슨 말 알겠죠? 자,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뒤에 붙어 있는 XA, XB는 무슨 개념이에요? 바로 몰 분율이죠? 몰 분율. 그러면 몰 분율을 만약에 수학자한테 설명을 해주면, 화학을 1도 모르는 수학자는 몰 분율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학자는 뭐네? 하겠죠. 수학자는 몰 분율을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수학자에게 몰 분율은 뭐예요? 그냥 화학을 1도 안 배웠어. 평생 배운 학문이라고는 수학밖에 없어. 그런 사람한테 처음 화학 시간에 몰 분율을 가르쳐줬어. 그러면은 수학자는 이거네? 하겠죠. 그게 뭐예요? 정말 뭐예요? 뭐라고요? 그게 바로 확률이죠. 몰 분율하고 확률은 같은 거예요, 다른 거예요? 똑같은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몰 분율도
다 더하면 1이죠. 다 더하면 1이죠. 확률도 다 더하면 1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확률을 화학자는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거고 몰 분율을 수학자는 확률이라고 하는 거예요. 동일한 걸 다르게 표현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보세요. 어떤 별량의 확률을 곱했죠? 별량의 확률을 곱했죠? 더했죠? 이게 뭐예요? 산술평균이죠. 근데 이게 누구의 성격이에요? 바로 용액의 성격이라고요. 그것으로 이퀄이죠. 산술평균과 같죠. 그걸 이상용액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예? 알겠죠? 종호 알겠죠? 그러면 실제 용액은 어떻게 돼요? 실제 용액은? 실제 용액은 이게 등호가 아니라 뭐겠어요? 실제 용액은? 실제 용액은 크거나 같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알겠어요? 정확하게 같을 때만 뭐라고요? 이상용액. 그래서 이상용액을 뭐로 정의한다? 산술평균으로 정의한 건데 그걸 수식으로 표현한 걸 라울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울의 법칙이 대단한 게 아니고 이상용액을 산술평균으로 정의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라울의 법칙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좋은 거 알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다르게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네. 바로 자,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맞나요? 저래도 되겠죠? 맞아요? 자, 왜냐하면 이 자리에다가 뭐라고 넣을 수도 있어요? 바로 1 빼기 xa라고 넣을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2를 더해서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이 자리 xb를 얘로 치환을 하면 전체 증기압을 이런 꼴로 표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여기서 그냥 얘를 편의상 P라고 하죠. 그게 압력 평형, 상평형을 이루게 되면 그게 바로 이제 외부 압력이랑 같겠지만 어쨌건 이걸 용액 전체의 증기압이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걔를 이런 꼴로 표현을 한다. 됐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3. 자, 그 다음은 뭘 해볼 거냐면 바로 x와 y의 관계. 자, x는 뭐고 y는 뭐라고 그랬어요? 액체 상태 몰 분율을 x, 증기 상태 몰 분율을 y라고 하기로 했죠. 종 기억나요? 그럼 이때 여기서 YA 이건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증기 상태 몰 분율? 얘차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바로 봐. P분의 PA라고 하면 되겠죠? 맞아요? 이때 홍우야? 이걸 뭐라고 해요?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해요? 그렇지. 누구의? 누구? 나연아,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P분의 PA로 몰 분율을 표현할 수 있는 이 법칙을 뭐라고 해요? 입시에서는 이런 걸 알아야 돼. 이렇게 답해야 돼. 종호야, 이걸 무슨 법칙이라고? 내 얘기 좀 다는 말이야. 예찬, 이거 무슨 법칙이라고 그래? 입시에서는 이렇게 전문 용어를 써야 돼. 다 아는 전문 용어지만. 근데 여러분 모르네. 바로 달턴이요. 달턴의 부분합 법칙. 자, 저런 말 들어봤었던 거 기억나요? 안 나요? 예찬아? 저런 말이 기억이 안 나. 아니, 들어봤던 것도 기억이 안 난다고요? 아니, 지금 고등학교 3학년 동안 저 말을 한 번도 저 말을 안 해봤어요? 진짜로? 정말로?
고문해서 알아내야 되겠다. 고문을 해서 이렇게 고문 막 괴롭혀가지고 진짜 자백을 받아야 되겠다. 진짜 나는 저 말 써본 적 있어 없어요? 있죠? 종호 저 말 써본 적 있어 없어? 있죠? 왜 당신 없어? 진짜 이거 고문해서 이 자백을 밝혀내. 진짜 야 진짜 와 정말. 그래서 증기상 기체상에서 어떤 성분의 부분합은 전체 합력에서 부분합의 비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알겠죠? 그럼 얘를 여기 있네요. 넣을게요. 자 그럼 얘는 PB 백설표, PA 백설표, PB 백설표, XA 분의 PA 백설표, XA. 괜찮아 맞아요? 맞죠? 자, 저까지 뭐 어려운 거예요? 뭐 완전 뭐 당연한 거예요. 완전 당연하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두 번째 자, 뭘 한번 해볼 거냐면 이 YA에서 빼기 XA를 한번 해볼게요. XA. 뭐 어쩌자는 거냐면 여기에다가 XA를 또 빼요. 빼기 XA. 알겠죠? 자 그러면 좀 계산이 좀 귀찮긴 하겠지만 불가능한 계산이에요?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못 하겠죠. 자기는 막 하고 싶지 않죠. 홍우는 안 하고 싶죠. 할 수 있겠어요? 계산하면 값이 뭐가 나오느냐? 뭐가 나오더라. 이것도 내가 다 해놨지. 얼마더라? 맞습니다. 얼마더라? 요겁니다. 바로 1 빼기 XA PA 백설표 빼기 PB 백설표 XA 나누기 PB 백설표 PA 백설표 PB 백설표 XA. 이렇게 됩니다. 기가 막히게도 자 여기서 이걸 뺐으니까 분모가 바뀔 리는 없고요. 분자가 막 와글와글 바뀔 텐데 희한하게 참 이거 처음 연구했던 이 선배들은 어찌 이런 생각을 했는지 왜 이걸 빼볼 생각을 했는지 참 대단하긴 한데 어쨌거나 딱 빼잖아요. 기가 막히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진짜 기가 막히게 인수분해가 되는데 왜 저렇게 되느냐 뭐 anyway 하여튼 저 상태에서 저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이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자, 이 부분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종우야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왜냐하면 몰 분율은 1보다 커질 수 없기 때문에 1 빼기 몰 분율 하면 무조건 양수입니다. 그럼 나연아? 이거 부호가 항상 뭡니까? 이것도 항상 양수죠. 몰 분율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 예차는 이거 부호는 뭡니까? 얘도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얘는 이거고 이거니까요. 즉 전체 증기압이 음수일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도 저렇게 인수분해가 되고 있기 때문에 봐 여기에 있는 이 부분과 여기에 있는 이 부분 이 둘의 부호가 같아요. 부호가 같다. 홍 맞아요? 맞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홍아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 두 부분의 부호 같다라는 게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저게 무슨 의미일까요? 모르겠어요. 자, 예찬아? 저게 무슨 뜻일까요? 요 부호가 같다. 이 둘의 부호가 같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종우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나연아, 우리 똥머리 나연.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바로 봐. 이게 바로 분별증류의 원리입니다. 분별증류라는 말 들어본 적 있죠? 안 들어봤죠, 홍우는. 홍우는 뭐 아무것도 안 들어봤을 거 아니에요. 홍우 증류란 말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들어봤어요? 대단한데. 자, 그 분별증류라고 하는 그 어떤 기술이 있잖아요. 그 분별증류라고 하는 기술의 그 근원이 바로 저수식입니다. 저수식이 존재하기 때문에 분별증류라는 테크닉이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뭔 뜻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러면 저게 왜 분별증류와 관계가 있느냐? 부터 한 10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실 갔다 오세요.